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지원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지원근외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한 3주 만에 다시 시작하는 녹화인데요. 그동안 제가 좀 많이 바빴거든요. 원고 감수하는 것도 있었고, 첫 번째 낸 책 이제 절판돼서 안 나오고요.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당뇨병, 고지혈증 뭐 이렇게 책을 내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짰는데, 지금 이제 당뇨병에 대한 책을 이제 원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월 정도에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좀 그것 때문에 좀 바빴어요. 처음에 시작하느라고. 앞으로도 뭐 그때까지는 바쁠 예정인데 그렇다고 유튜브 녹화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바쁜 중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당뇨병 완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당뇨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약을 먹으면 된다라든가 이런 식이요법을 하면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약초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뭐 자기네 경험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근거가 희박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근거가 확실한 그런 논문을 중심으로 당뇨병 완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병은 완화, 완치 두 가지가 있는데, 완화는 리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화라는 것은 당뇨약 없이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유지할 때 우리가 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완치하고 다른 점은요. 완치는 뭘 해도 그냥 다시 이제 당도 괜찮고 뭘 먹어도 운동을 안 해도 일반인처럼 당이 안 올라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제 완화는 식사를 과하게 했을 때는 식후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도 몸무게 빼고 약 쓰고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당뇨약을 안 먹고 관리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 전체 당뇨 환자에서 5에서 10%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분들도 밀가루라든가 아니면 국수라든가 떡이나 빵 같은 거를 과하게 먹고 식후혈당을 짜게 되면은 한 200이 넘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달라요.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의 당화혈수는 한 5.8, 5.7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당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에서 강하게 챌린지를 걸게 되면은 본래의 습관이 다시 나오죠. 이게 이제 완치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나 괜찮네 하고 다시 식사 제대로 뭐 인스턴트 식품 먹고 뭐 제대로 하지 않고 운동도 게을리하고 살이 찌게 되면은 다시 당뇨로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완화하고 완치의 다른 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약을 안 먹고 당화혈소가 6.5 이면 유지되지만 결국은 잠시라도 식사를 과하게 하면 당뇨 레벨까지 올라가고, 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결국 당뇨병이 되는 것이 완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된 것도 고맙지만 거기서 꾸준히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제가 이거를 오늘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저희 병원 환자분이 어떤 분이 와서 당뇨 완치라고 치면 유튜브에 이렇게 당뇨 수술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뭐 처음 진단받은 사람인데 바로 당뇨 수술을 받겠다고 해서 제가 말린 적이 있는데, 이 당뇨 수술이 성적은 굉장히 좋아요. 외국에서 시작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초고도 비만에 대해서 비만 수술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당뇨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당뇨 수술이 좋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수술이기 때문에 다시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합병증이 생기면 이게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어요. 일단 수술 후에 덤핑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는데, 밥을 먹게 되면은 소화가는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있는 그냥 수분을 갖다가 소장에다 빨아들여가지고 볼륨이 떨어져가지고 저혈압 때문에 벌벌벌 떨고 어지러운 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수술 후 덤핑 증후군이라고요. 그다음에 수술에 고혈당은 당연히 안 생긴데 식후 저혈당이 이제 빈번하게 생기는 위험성이 좀 있어요.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다음에 일단 장을 잘고 돌려놨기 때문에 미세경향 흡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장기적 자료 부재거든요. 지금 한 5년, 10년 해서 좋다고는 돼 있는데, 이게 사람이 5년, 10년 살 게 아니라 20년, 30년, 40년 살았을 때 우리가 이 수술의 대가로 당뇨를 완화 또는 완치시키는 대가로서 다른 병을 얻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보험을 해주느라고 비용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수술에 따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당뇨를 진단받는 사람의 첫 번째 옵션으로
당뇨 수술을 권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쪽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냐, 당뇨 수술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첫 번째로 권할 만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중론에서는 글쎄요, 이게 몸에 손대는 게 과연 좋을지는 저는 일단은 첫 환자 약도 안 쓰고 뭐 이런 환자가 이런 걸 하겠다면 저는 반대해요. 근데 그런 환자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약저약해도 안 되고 비만이 해결이 안 돼서 제발 좀 당뇨 수술을 해라고 해도 수술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수술이라는 게 뭔가 비가역적으로 몸을 변화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수술을 해야 될 사람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병원 한 보험 된다면 3명 정도가 이 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성적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사랑 상의해서 꼭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지만 첫 번째 당뇨 진단 받고 무덕태고 당뇨 수술을 하는 거는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제일 그래도 가능한 옵션이 우리가 식사 조절이나 약물을 통해서 당뇨를 좋아지게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혹시 더 잘해가지고 약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는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많이 이제 그런 환자를 경험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당뇨라고 하면은 이미 딱 생겼을 때 이미 췌장 기능이 반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진행하는 것만 기다리고 합병증 좀 예방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인슐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회색 전망을 얘기하는 의사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의사들 중에서는 결국 당뇨는 궁극적으로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 쓰게 될 거야. 합병증이 생겨서 나쁘게 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이제 너무 단편적인 얘기예요. 실제로는 이제 외국 같은 사례나 이런 거 볼 때 또 저희 병원도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뇨약을 쓰다가 식이 조절 잘하고 몸무게 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당뇨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고 지금도 저희 병원에 한 길게는 3, 4년, 5년, 그 다음에 적게는 1, 2년 정도 당뇨병 없이, 당뇨약 없이 그냥 3개월이나 2개월 한 번 와서 당화혈색소 재고, 체중 재고, 식이 조절하고 상담하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는 의외로 나중에 당뇨약을 끊을 가능성이 있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다 해봤자 뭐 반 정도는 아니겠고 제가 봤을 때 저희 병원 환자는 5에서 1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당뇨약 없이 당뇨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외국에도 그런 의문을 품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가장 대규모고 가장 잘 돼 있고 가장 오랜 동안 한 연구가 다이렉트 연구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오늘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는 이제 다이렉트라는 연구인데 이게 제 블로그나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미 2년 전에 벌써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이 연구의 8주 결과가 발표됐고 한 1년 전에 1년 결과가 발표됐어요. 근데 아주 놀랄 만한 연구였거든요. 한번 그걸 좀 보시죠. 이게 영국에서 된 연구예요. 그래서 요게는 이제 란셋에 얼마 전에 나온 건데 2년 동안 결과를 이제 나온 연구인데 일단 좀 배경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하죠. 다이렉트 연구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당뇨를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뇨약을 끊고 열심히 뭐 800칼로리 저칼로리 식사로 열심히 해가지고 몸무게를 감소시켰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당화혈색소 6.5% 미만으로 가고 결국 당뇨약 없이도 잘 유지가 되겠느냐라는 걸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제2형 당뇨인들, 1형은 아니고요. 2형 당뇨인들을 모아서 149명한테는 그냥 약 잘 드세요 하고 평상시대로 그냥 전통적인 그런 치료를 했고요. 나머지 149명한테는 약을 다 끊었어요. 고혈압약도 끊고 당뇨약도 끊고 800칼로리 다이어트 포뮬라를 갖다가 유동식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주면서 몸무게를 감량하고 그걸 유지하는 연구였죠. 그래서 당뇨병 유병 기간 6년 미만인 사람들을 모았고요. 나이는 20에서 65세 정도였고 체질량 지수는 약 27에서 45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데이터를 2년까지 모은 거를 바로 한 몇 주 전에 발표한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극단적 식사 치료금 149명이죠. 850칼로리 유동식을 3개월 했고 그래서 충분히 살이 빠지는 상태를 유지했고 운동도 같이 했고요. 이행기를 거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서 정상 식사로 복원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당뇨약하고 혈압약을 중단시켰고요. 그 다음에 투약구는 뭐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별로 이렇게
이제 이런 쪽으로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식사하시고 알아서 이제 처방대로 약 드시고 하세요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이제 봤거든요. 근데 8주 했고 8주 데이터는 뭐 좋았는데 뭐 그냥 그렇고 1년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1년 데이터도 한 2년 전에 발표됐어요. 보면은 극단적인 식사 치료군은 평균 10kg이 감량됐어요. 굉장히 많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약 반 정도 46%가 약 없이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션, 이 당뇨병 완화가 된 거죠. 즉 처음에 평균 10kg만 감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약 46%반 정도가 당뇨 약 없이 그냥 1년을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kg 이상 감량한 경우에는 그 중에 약 73%가 당뇨병 완화가 됐다는 거죠. 당뇨약 없이 잘 살았다는 거고 15kg 이상 감량한 경우에는 그 중에 86%가 당뇨병 완화를 경험하고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체중을 얼마 되지 않은 당뇨 환자한테서 체중을 굉장히 많이 빼게 해주면은 식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6.5% 미만이 약 없이 달성이 되고 약 없이 1년 동안 6.5% 미만이 유지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통상치료군은 알아서 사세요 했기 때문에 평균 한 1km 감량돼 있고 약 4% 정도에서 당뇨병 완화를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죠. 약 1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식사 치료를 해서 몸무게 10kg 이상 감량한 사람들은 약 반수가량의 당뇨병 완화를 경험하였고 통상치료는 4%밖에 완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년간에도 대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연구는 한 8주 썼다, 뭐 12주 썼다, 뭐 한 6개월 했는데 당뇨병 약을 끊을 수 있었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건데 이거는 굉장히 체계적인 연구고 굉장히 큰 연구예요. 그래서 1년간 연구한 거 발표했고 얼마 전 2년 연구가 발표됐고 지금 3년째고 이 연구의 목표 기간은 4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계속 감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완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는 연구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근데 이제 2년짜리가 나온 거죠. 한번 보시죠. 2년 후 경과를 봤을 때 체중 감소를 한번 봤을 때요. 요거는 컨트롤, 그냥 알아서 사세요라고 하는 거고, 인터벤션, 이거는 극단적인, 맨 처음에만 이제 3개월 동안만 850칼로리 저칼로리 식단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보통 식단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보게 되면은, 1년하고 2년을 봤을 때, 컨트롤군에서는 별로 뭐 이렇게 15kg 이상, 체중이 준 그룹이 2%밖에 되지 않는데, 역시 850칼로리 초저혈당 칼로리 다이어트를 3개월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지 프로그램을 계속, 했던 사람들은 1년 동안에 약 24.2%가 15kg 이상 감량을 유지했고요. 2년 정도 됐을 때 약 그중 11.4% 전체 인롤된 들어온 사람 중에 약 10명당 하나 정도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죠. 그러니까 확실히 15kg 이상 유지하는 거는 감량을 계속 유지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첫 번째 1년 동안에 비해서 2년 동안 약 반수가량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관심 있는 건 2년 후 했을 때 당뇨병 완화가 얼마나 더 유지가 되느냐라는 건데 컨트롤 그룹, 그냥 알아서 사세요 한 그룹은 1년하고 2년 사이에 봤을 때 당뇨병 완화가 4.0%고 2년째는 3.4%로 6명, 149명 중에 6명이 완화를 경험했다가 2년째 되니까 5명으로 줄어서 1명이 이제 탈락한 거죠. 그런데 이 인터벤션 그룹, 초저혈당 칼로리를 먹어서 체중을 마구 뺀 사람들은 1년 정도 됐을 때 45.6%가 완화를 경험했는데 2년째도 약 35.6% 전체 149명 중에 3분의 1 이상 넘는 53명 정도가 여전히 약을 안 먹고 그 다음에 당뇨병 약을 안 먹으면서도 6.5% 미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약 없이 그냥 이렇게 체중만 빼고 그걸 유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에 약 3분의 1 정도가 계속 당뇨병 완화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는 상당히 대단한 그런 수치예요. 그래서 그럼 체중별로 확실히 다른가 한번 봤더니 역시 달라요. 이거는 2년 동안에 이건 1년이고 이건 2년인데 5kg 미만을 뺀 사람들은
당뇨병 완화율이 적죠. 한 3.6%, 5.2%고 5에서 10kg을 뺀 다음에 계속 유지한 사람들은 1년의 완화율은 33.9%, 2년째 완화율은 28.8%로 약 3분의 1 정도, 즉 5에서 10kg 사이 뺀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가 완화가 됐다는 뜻이고요. 10에서 15kg 뺀 사람들, 좀 많이 뺐죠? 그 사람들은 1년째는 57.1%, 오히려 2년째는 60%, 약 60%가량이 당뇨병 완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kg 이상을 감량한 사람은 어떠냐 보면은 1년째에는 86.1%가 당뇨병 완화 상태를 계속 유지했었고 2년째 딱 만 2년째 가보니까 그래도 10명당 7명은 당뇨병 완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 말은 뭐냐면 체중을 많이 감량할수록 당뇨병 완화가 잘 되고요. 그 체중 감량한 걸 계속 유지할수록 당뇨병 완화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복음이에요. 이 경우에는 약을 이제 인슐린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인슐린 쓸 정도 심한 사람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먹는 당뇨약 쓴 사람들을 다 약을 끊고 몸무게만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완화가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욱더 강조하는 거는 이 사람들 그냥 3개월 딱 한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까게 둔 게 아니라 24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24번 방문을 시킨 거예요. 매달 그 센터를 방문하게 했고요. 이렇게 맨날 올 때마다 다이어트 그 설문지 쓰고 몸무게하고 이런 거 다 재고 피 검사도 했는데 이 유지 기간 동안에 2kg 이상이 찌잖아요. 그러면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레스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서 2, 4주 동안에 대체 시기를 줍니다. 다시 이제 식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2kg 정도 안팎만 찌면은 부분적 대체 시기를 이제 하게 했고요. 왔는데 4kg 이상 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4주 동안 완전한 대체 시기를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주 동안 완전한 대체 시기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4주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정상 식사로 이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뭐 사람이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어느새 까먹고 또 살이 찌기 쉬운데 이렇게 센터별로 딱 이게 47개 센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큰 대학병원이 아니라 이제 영국의 GP, 그냥 제너럴 프랙티셔너, 영국 보건소 같은 데서 시작한 거라 돈도 많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레스큐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 감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당뇨병 완화 상태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 유지 프로그램의 중요성인데 이거 좀 복잡한데 그냥 제 말만 들으세요. 이 녹색 선은요. 이거는 그 페이스 컨트롤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사세요라고 해가지고 전혀 이런 다이어트 하지 않고 이런 유지 프로그램 안 해준 사람들인데 몸무게가 초기에 평균 98kg에서 스터디 끝날 때까지 끝나진 않았죠. 2년 동안에 계속 변함없이 계속 98kg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빨간 선은 뭐냐면은 이 체중 유지 프로그램을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레스큐 프로그램에 들어온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레스큐 프로그램에 들어왔냐면요. 무려 50% 이상이 레스큐 프로그램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이 체중 유지했던 사람의 50%는 도움을 받아야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다시 살쪘을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완화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체중 유지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았더니 이렇게 몸무게가 평균 한 12kg 정도 빠지는 걸 계속 유지한 건데 물론 이제 2년째 들어오면서 살짝 올라가지만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저혈당 프로그램에 들어왔지만 이거 파란색 face not completed인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 이제 상담받지 않고 그냥 중간에 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까 하는 사람들 다 보면 살이 다시 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몸무게를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뺀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공중보건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데 환자를 놔둬버리고 알아서 이제 다 됐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 거의 실패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방문하게 하고 또 몸무게 재고 몸무게 쟀을 때 문제가 있으면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 주는 거. 이게 의사, 영양사, 그다음에 간호사가 같이 이렇게 콜래보레이션 해가지고 한 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제도 굉장히 제가 볼 땐 긍정적이에요. 코디네이터, 뭐 영양사나 그다음에 간호사, 당뇨 간호사죠. 그다음에 의사가 이렇게 셋 중에 한 명이 하는 건데 저희 병원은 이제 영양사도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도 있고 해서 저랑 이제 셋이서 하는데 이게 꽤 파워풀합니다. 이 뭐가 파워풀하냐면은
이 상담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당뇨병 완화가 더 잘 되나 했더니 일단은 말을 잘 듣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 그 본인 고집이 센 사람은 뭐를 했는지 안 돼. 내가 이거 아니까. 그다음에 하여튼 좀 길이 좀 다른 데로 샜지만 그 하여튼 저도 의사로서 의학에만 전문가고 다른 분야는 문외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권 또는 뭐 경제 어디 다른 분야 전문가한테 가면은 내려놓고 듣거든요. 뭘 배우려고 가면은. 근데 마찬가지로 의사가 아닌 분들 환자는 그분이 아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자료를 많이 보고 해봤자 그 안목이 없는 사람이 안에서 세우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걸 안 버려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와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선원에 가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가시거나 아니면 천주교 신자분들은 이제 그 성당에 갈 때 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마음을 내려놓고 한없이 겸손해져서 가서 그거를 이제 들을 때 뭐가 오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구글 같은 것들이 자신이 굉장히 많이 한다는 착각을 주게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할 때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따라하는 분들은 잘 되고요. 내가 누군데 나는 이 정도 알아. 더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그게 제 경험이에요. 근데 하여튼 만성관리제가 되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체중 유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유지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연구의 결론은 2년 동안 15kg 이상 감량이 유지된 그룹은 약 70%에서 당뇨병 완화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량도 많이 되는 것도 초기 감량도 중요하지만 그 감량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년 기간에는 완화됐다가 2년 기간에 당뇨병으로 다시 퇴행한 사람들 경우는 체중이 늘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이 유지가 되는 한 괜찮다는 뜻이에요. 체중 감량을 되도록 많이 하고 그 많이 된 체중 감량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당뇨병 완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환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영양사, 간호사가 팀으로 이렇게 어프로치 해줘서 체중 증량 시 감량을 위한 구조 프로그램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 논문이 강조하는 거는 이 결과도 강조하지만 환자와 밀착된 상담과 생활 지도와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서 저는 아주 이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그냥 본인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성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을 적을 두고 다니시면서 꾸준히 계속 다니시고 상담을 받고 그 상담대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증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사람의 증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례를 좀 모아서 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허구적 증례지만 실제로는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왔을 때는 95kg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뚱뚱했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약을 썼어요. 이제 약을 썼는데 뭐 메포민을 썼을 경우도 있고 뚱뚱하고 당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많이 쓰는 SGLT2 이니비터라 해가지고 남아도는 당을 다 소변으로 뿜어내는 약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약을 썼더니 2개월 만에 이제 10kg이 감량이 됐고요. 4개월 만에 또 5kg 감량돼서 95에서 4개월 만에 80kg, 약 15kg의 감량이 있었는데 이럴 때 당화혈색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12.4%로 왔다가 인슐린 쓰지 않고도 85kg 줄었을 때 8.0%로 감소됐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문했을 때는 5.8%의 당화혈색소를 보였어요. 불과 4개월 만에 체중을 15kg 빼니까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거의 반도 안 되게 무지막지하게 감소시켰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 3, 4명의 통계를 합친 건데 이분들은 1년 안에 당뇨약 끊을 거예요. 끊고 계속 체중 유지할 겁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 완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옛날에 저 이제 이런 논문 나오기 전에 저 나름대로 이게 살을 많이 빼면 당뇨병 완화가 충분히 되는구나. 그런데 책이 어디에도 약을 끊어서 당뇨병 완화를 된다는 논문이 없어서 좀 저 혼자만 생각하고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이런 의문을 품었는데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확신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당뇨 환자는 아니고요. 어느 일정 부분의 당뇨 환자한테 있어서는 우리가 당뇨병 완화를 시킬 수 있다. 물론 이 연구는 약을 끊고 식사를 조절해서 850칼로리 먹인 다음에 했지만
그거는 어떻든 간에 약을 써서 몸무게를 줄이는 거든 아니면 뭐 식사를 해서 몸무게를 줄이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들게 식사를 해서 줄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당뇨약 중에서 당이 떨어지면서 살도 빠지는 약들이 세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종류를 적절하게 융합하게 되면 이런 식의 빠른 감량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잘했어요. 이 환자분들도 복약 지시 잘 지키고 또 식사 상담 따로 했는데 역시 식사 좀 조절 잘했고 운동하라니까 운동 열심히 했어요. 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라울 만한 이제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당뇨병 완화를 얘기할 수 있죠. 이미 이쪽 정도 되는 분은 약들 많이 줄였어요. 약 많이 줄이고 치료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약을 딱 끊는 건 좀 무모한 거고요. 충분히 더 몸무게를 더 줄이고 그다음에 대사적으로 적응하게 하고 식사를 적응시켜서 적어도 한 미니멀 1년 정도 기간 동안은 약을 좀 쓰다가 1년 지나서 약을 끊을 예정이에요.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일이 있어 좀 즐거워요. 약 없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차라리 고혈압 약은요, 약 끊어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혈압은 꼭 살이 쪄서 생긴 것도 아니고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해서 본태성이라고 그러는 이센셜 하이퍼텐션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원인에 대해서. 그러나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이 가장 확실한 게 당뇨병이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고 이제 마지막이 고혈압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당뇨병 같은 경우에 본인이 열심히 하고 시기를 잘 만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당뇨병 완화가 가능한 경우 한번 다시 짚어보죠. 비교적 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췌장이 덜 망가져 있거든요. 그러다 50대도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50대인데 힘들겠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비교적 젊은 사람이 그래도 그렇고요. 발생한 지 몇 년 안 되는 이 다이렉트 연구에서는 6년 안팎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게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뇨병에는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돌아오지 못한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췌장 기능이 다시 돌아오질 않는데 그거를 이 사람도 한 6년이라 봤어요. 저도 한 5년 정도 안팎까지는 췌장 기능이 좀 남아 있어서 잘만 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사람, 발생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당뇨병,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이게 마른 당뇨는 제가 유튜브에 자꾸 마른 당뇨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오는데 이게 마른 당뇨 너무나 여러 가지고 정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만의 생각을 갖고 얘기하기 뭐해서 아직 쓰진 않는데 언젠가는 방송할게. 근데 일단은 마른 당뇨는 의외로 약에는 잘 듣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당뇨는요. 체중을 줄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사람, 발생한 지 몇 년 안 되는 2형 당뇨병,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이에요. 여기서 1형 당뇨는 아닙니다. 1형 당뇨 아예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은 맞아야 되죠. 근데 그건 또 나중에 방송해 드릴게요. 왜 1형 당뇨 환자 중에서도 C펩타이드 레벨이 어느 정도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뭐냐는 거죠.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초기에 약과 식사, 운동을 다 써가지고 초기에 몇 개월 사이에 10% 이상 체중을 감량하고 그 감량한 것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에는 당뇨병 완화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2형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많은 부분은 결국 이제 약을 쓰거나 아니면 제대로 조절 안 되거나 자기가 제대로 조절했다 하더라도 결국 인슐린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막 진행하고 약만을 써야 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하면은 뚱뚱한 당뇨, 젊은 당뇨, 그다음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당뇨병에 있어서는 뭐 어떻든 간에 체중 감량을 확 시킨 다음에 약 같은 거를 같이 해야 되죠. 그래도 덜 힘들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유지되면 대사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몇 년 안 해봤지만 저도 몇 년 한 3년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제일 당뇨병 완화 되는 한 5년인 것 같아요.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연구는 4년이고요. 이제 아마도 그런 분들은 빨리 발견하고 그 다음에 빨리 손을 쓰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당화혈소속 6.5%다 그러면 일단 뭐 이 정도니까 약을 쓰지 말고 식사를 한번 해봅시다 했지만 이게 완전히 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그래놓고 교육을 시키고 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알아서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빠져서 오는 거예요. 시간만 더 이제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가 온 거고, 두 번째는 당시엔 약이 터프했어요. 약이 좀 부작용도 많고 이 약을 오래 쓰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약의 위험성 더하기, 그다음에 이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쁘다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덜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랬지만 지금은 좋은 약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거의 다 많이 알려줬고, 그다음에 약의 위험성이 별로 없으면서 빨리 손을 쓸수록 이렇게 당뇨 합병증이 예방되고 심지어 당뇨병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약을 쓰게 해가지고 빨리 줄여주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괜히 식이요법 한다고, 또는 뭐 눈 가리고 있으면 뭐 당뇨가 안 오는 것처럼 잘못 생각해서 6.5% 그냥 집에서 그냥 본인이 알아서 식이 조절할게, 병원 안 가 이렇게 하고,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더라, 약 먹으면 신장이 나빠진다더라, 약 먹으면 췌장이 나빠진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치료를 서두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본인이 나빠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뇨약 먹고 신장 나빠지는 경우가 아니라 당뇨약 먹고 신장이 좋아지는 거고요. 당뇨약 먹고 췌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당뇨약을 먹으면서 췌장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 잘못된 얘기를 듣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꼭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